여러분, 거울을 보셨나요? 오늘 아침, 거울 속 그 사람. 20년 전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 더 정확히 물어볼게요.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 같은 사람인가요? 많은 분들이 50이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누구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전반전은 끝났는데, 후반전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올라오고, 집에서는 부모님 병원 모시고, 애들 학비 대느라 통장은 비어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해야 할 일은 산더미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2400년 전부터 내려온 단 하나의 답을 가져왔습니다. 최종엽 작가의 50에 읽는 중용. 이 책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첫 문장이 이겁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계시죠?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실망한다는 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고, 경쟁에 지쳐간다는 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는 거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여전히 성장하고 싶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살잖아요. 작은 일에 너무 쉽게 화내고, 정작 중요한 순간엔 기준을 잃어버리고, 부하 직원 실수 하나에 버럭 소리 지르다가, 정작 중요한 프로젝트 결정할 땐 남 눈치 보고, 애한테는 공부해 라고 다그치면서 정작 본인은 유튜브 쇼츠만 보고 있고. 저자 최종엽은 삼성전자에서 20년 일했던 사람입니다. 반도체 엔지니어에서 시작해서 인사과장, 부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아프자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리고 15년간 HR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면서 수천 명의 중장년을 만났죠. 그들의 고민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대요. 다들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래서 찾아낸 게 2400년 전 공자의 손자 자사가 쓴 중용이었습니다. 중용. 이거 들어만 봤지 정확히 뭔지 모르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냥 적당히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중용의 첫 문장이 이겁니다. 하늘의 명을 성이라고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원래 잘 살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겁니다. 타고났어요, 이미. 문제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패는 작은 일에 달려 있다. 작은 일이요? 네, 작은 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는 것, 출근해서 동료한테 먼저 인사하는 것, 회의 시간 5분 전에 미리 들어가는 것,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다녀왔습니다. 한마디 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변화의 7단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첫째,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한다. 둘째, 그 단계를 넘으면 결과가 나온다. 셋째, 결과가 외부로 드러난다. 넷째, 남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그들이 긍정적으로 변한다. 여섯째, 좋은 세상이 된다. 일곱째, 나의 작은 힘이 세상을 바꾼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은 지금 7단계 중 어디쯤 가고 있나요? 책은 여기서 핵심을 찌릅니다. 50에 필요한 건 바로 균형이라고. 그런데 이 균형이라는 게 감정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사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평정한 상태, 그게 중이고요. 감정이 일어났는데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절도에 맞춰 표현하는 것, 그게 화라고. 그러니까 화낼 땐 화내되 상대를 상하게 하지 않고, 기쁠 땐 기뻐하되 혼자만 누리지 않고 나누는 거죠. 이게 중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때를 가릴 줄 알지만 소인은 때를 가릴 줄 모른다. 때요, 때, 타이밍, 시중스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이 말할 때인지, 참을 때인지, 나설 때인지, 물러설 때인지를 아는 거죠. 50 넘으면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 형이니까, 내가 당신의 상사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생각 없이 던진 날 선 한마디가 어느 순간 태산보다 무거운 바위가 되어 자신을 눌러버립니다. 저자는 경고합니다. 50 이후의 말은 경험의 권위를 띠기에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고 꺾어버릴 수도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용이 제시하는 5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 시중. 때를 맞추는 힘.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둘째, 극기복내. 나를 이기고 중심으로 돌아가기. 하고 싶은 말 삼키고 참아야 할 순간에 중심 지키고. 셋째, 집중. 가운데를 붙잡는 것. 목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조화롭게 보는 시각. 넷째, 적중. 작은 성취를 반복해서 결과 만들기. 다섯째, 항상. 꾸준함. 관계도, 일도, 마음도 지속할수록 단단해진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 사람이 도를 행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서 멀어진다면 도를 행한다고 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변에 있고요. 멀리서 구하지 말고 주변을 보라.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충서동수.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 이게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힘은 뭘까요? 성실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다. AI가 수학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듯이 인간은 성실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리고 성실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본성이라고 합니다. 성실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하면 미래가 보인다. 예지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은 패턴을 읽거든요.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그게 쌓이면 흐름이 보이고 흐름이 보이면 미래가 예측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쉼이 없으면 오래가고 오래가면 무궁무진하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중도에 포기한 게 몇 개나 됩니까? 다이어트, 운동, 독서, 외국어 공부, 자격증. 왜 포기했을까요? 중용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반복이다. 같은 행동을 10번, 100번 반복하면 그게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큰 일을 판단한다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작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최종엽 작가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50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출발선이다. 중용을 갖추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하고 큰 일에 기준을 지켜라.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자신의 중심을 잡고 살아라. 그것이 2400년 전부터 내려온 잘 사는 삶의 이치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당신은 원래 잘 살도록 설계된 사람이다. 이제 그걸 믿고 살아보라. 50에 읽는 중용, 2025년 12월 17일 윤호북스에서 출간됐습니다. 인문교양 도서이고요. 316쪽입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50 전후의 중장년 여러분.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둘째, 삶의 균형을 잃은 분들. 일과 관계, 욕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방향을 잃으신 분들. 셋째, 중간 관리자나 임원으로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 분들. 넷째,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을 동시에 하시는 샌드위치 세대 분들. 다섯째, 논어 읽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는 변화의 7단계 중 어디쯤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필요한 분께 공유해주세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50 이후가 50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